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그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제2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영웅, 자유 8번, 기억 6번, 예우란 단어 4번을 언급하며 보훈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후대의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추념사에 이어 공산 세력을 재차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했는데요.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기간도 무려 280일 정도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다행히 오늘 5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대조를 이루어 이날 국가유공자 증여수여식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추념식장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혁신위원장 임명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비하하는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대표인 이재명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그런 항의의 취지였는데요. 최원일 전 함장의 말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천안함 폭침을 비하하는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직도 이 발언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미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021년 6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채널A 뉴스탑10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위험한 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그 뒤 잠시 잠잠해진 듯 하더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가 천안함은 자폭 사건이라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래경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최 전 함장에 대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막말을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먼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도 참여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해군 장병 46명은 전사 처리되었었죠. 그런데 이 같은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폭침 사건 진상조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반발이 들끓자 황급히 꼬리를 내려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신상철은 천안함 좌초설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북한 어뢰의 1번 글씨가 우리가 쓴 것 같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해 왔었는데요. 대통령 직속기구가 이처럼 객관적 사실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가 생존 장병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오죽하면 장병들이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같은 문재인 정권 당시 진상규명 위에 천안함 재조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행태와 그 괴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을 국빈급 예우를 하며 한국을 휘젓고 다니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천안함 사건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막는 법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하자 곧바로 만들었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니 훈련을 축소하고 그마저도 문재인은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적군에게 우리 훈련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정말 미친 것이지요. 북한은 지금도 천안함 폭침을 남조선이 날조하고 모략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문재인에게 다가가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해달라고 청하자 그 옆에 있던 김정숙이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봤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그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어 왔으니 민주당에서 천안함과 관련해 음모론과 막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고 또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싸움의 소재가 돼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이었고 이게 단절되지 못하고 민주당 내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사와 참사를 정치적 수단과 선전선동의 소재 그리고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